1970년 10월 14일 오후 4시 20분경 충남 아산군 배방면 모산역 북쪽 약 1km 지점인 속칭 이내 건널목에서 현충사의 소풍 갔다. 돌아오는 서울 경서중학교 마포구 공덕동 3학년 3, 4반 학생 76명과 운전수와 차장을 태운 서울 윤흥관광 소속 서울영호의 7358호 운전수 서기봉 57이 차체 측면이 기관사 최양준 44인 서울발 정황행 제151열차의 정면에 부딪혀 버스의 휘발유 탱크가 터지면서 불길에 휩싸인 채 80여 미터나 밀려가 학생 45명과 운전사가 불타 숨졌고 학생 1명은 명은병원에서 사망하여 30명은 부상했고 2명은 무사했다. 중상자들은 천안도립병원과 온양고려병원 등 5개의 병원에 분산 가료하는 한편 일부는 서울로 옮겨왔는데 사망자는 더 늘 가능성이 많았다. 이날 3학년 9개 반 주간 7반, 야간 2개 반 475명은 11명의 교사가 인솔하여 7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일대당 약 68명 탑승 현충사로 소풍을 끝내고 돌아오다 선두차인 사고버스는 자동 경보기가 울리고 경고등이 깜빡이는데도 건널목의 일단 정지를 무시하고 시속 60km의 속도로 그냥 지나려다 기관차의 차체 한가운데를 받친 것이다. 순간 버스의 휘발유 탱크가 터지면서 차체 가운데서 불이 번쩍 하더니 버스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80여 미터를 밀려가 약 1시간 동안 전소되면서 참사를 빚었는데 충동 순간 튀어나온 학생들과 불길이 늦게 번진 뒤쪽 학생들은 비상구와 유리창을 부수고 나오거나 불황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사고 지점은 하루 5천여 대나 차량이 통과하고 시야가 나쁜데도 단수나 차단기조차 없이 자동 경보기만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고로 장왕선 상하행 3개 열차가 10여 시간이나 불통됐다가 10월 15일 새벽 2시경 복구됐다. 한편 학생들의 유해는 10월 15일 새벽 3시경 앰뷸런스 12대로 운구하여 경서중학교에 안치됐다. 당시 경서중학생들의 버스 참사는 해방 후 최대의 버스 교통사고로 지난 1968년 10월 30일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던 버스가 양천강으로 떠어져 사망 48명과 중경상 31명을 낸 버스 사고 때의 이후 두 번째 큰 버스 사고였다. 올해 들어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버스 사고는 15건으로 모두 111명이 사망했으며 202명이 중상을 입었다. 시속 60km의 속력으로 건널목에 들어서던 버스 속은 즐거운 나의 집, 고향의 봄 등의 합창으로 한참 흥겨움이 무르익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14일 오후 4시 20분경 느닷없이 광소리와 함께 버스는 불길에 휩싸였다. 눈깜빡 사이에 모든 일은 벌어졌다. 다행히 살아남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치를 떨었다. 기관사 최양준 씨는 열차가 건널목에 막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버스 허리가 코앞에 닥쳐와 악소리를 내며 급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러자 곧 광소리가 났다. 고양이가 쥐허리를 물어채고 달리듯 기관차는 불덩어리로 변한 버스 허리에 머리를 쳐박고 80m가량 밀고가 멎었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 하건호 27은 바람에 날리는 불덩이처럼 버스가 불에 쌓여 기관차에 밀려갔다. 라며 버스 세 번째 창가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온몸에 불투성이가 된 채 아저씨나 살려달라고 외마디 소리를 쳐 유리창을 깨고 그 학생을 구출하려 했으나 끝내 몸이 밖으로 빠지지 않아 그대로 숨졌다고 당시의 처절한 광경을 되새겼다. 버스가 멈추자 곽재순 씨 등 주민 10여 명은 돌로 유리창을 깨고 비교적 불이 덜 번진 뒷좌석에 앉아 아우성치는 학생 5명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했다. 기관차가 받은 곳은 버스의 중간 부분으로 버스 바닥에 휘발유 탱크가 있어 폭발되면서 불이 엔진 등에 순식간에 번져 버스 중간 좌석과 그 근처에 앉은 학생들이 모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학생들의 시체는 그 누구 하나 구별할 수 없는 마치 숯덩이처럼 검게 엉겨 있었고 불길에 녹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중상자나 생존자는 뒷좌석이나 운전사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나 사고가 나면서 창문이 깨져 저절로 밖으로 튕겨나온 학생들 뿐이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삼학연 4반 박민식 16은 뒤로부터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건널목에 이르자 쾅 소리만 들었을 뿐 10분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무밭에 흙투성이가 된 채 처박혀 있었다고 말했다. 구조 작업은 인근 주민 500여 명이 사고 현장에 달려왔으나 버스에서 부모내는 열기는 계속되어 속수무책이었다. 사고가 난 지 10여 분 후 천안의 의용소방대가 구식소방차를 끌고 와 진화 작업에 나서 50여 분 만에 불을 잡고 구조 작업에 들어갔으나 이미 모두 신원조차 분별할 수 없게 까맣게 다 숨져 있었다. 사고 버스 700m나 뒤떨어져 온 맨 마지막 버스에 탔던 교사들은 사고로 버스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마을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었으며 어느 한 교사도 불 속에 뛰어들어 학생을 구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한다. 버스가 완전히 불길에 쌓여 구조 작업이 어렵게 되자 교사들은 주민의 문매와 눈치가 무서워 사고 현장 인근 구화중학교 교무실로 피신했다. 1시간 후 미리 상경하는 버스로 학교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5시 반경 방송을 통해 참사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경서중학교에는 내 아들 내 동생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학부형들이 몰려들어 초조와 비통에 잠겨 울부짖으며 더군다나 사고버스 안에 인솔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데 대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우성이었다. 밤 9시경에 관할 마포경찰서 안희상 정보과장이 마이크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들어온 시신자 명단을 발표하자 운동장은 통곡의 바다를 이루었다. 10월 15일 새벽 3시 반경 육군 헌병대 차를 선두로 12대의 앰뷸런스에 실린 유해가 학교에 도착하자 기다리던 유족들은 관이 차례차례 차에서 내려질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1970년 10월 16일 오후 1시에 서울 경서중학교에서 45명의 희생장의 합동장례식이 엄수되었고 이날 장례식에서 어린 영령들에게 경서중학교의 명예 졸업장이 주어지자 유가족들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땅을 치며 목이며 울부짖었다. 식이 끝나자 학생들의 유해는 14대의 연구차에 실려 낮 2시경 교정을 나와 오후 3시 경기도 김포읍 고려공원 묘원 창지에 고이 묻혔다. 홍종철 문교부 장관과 백선엽 교통부 장관은 경서중학 버스 참사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0월 15일 오전 정의권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홍종철 문교부 장관은 이번 참사에 대해 문교 행정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책임을 지기 위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홍종철 장관은 사망 학생들의 장례와 부상자의 치료 등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철 장관은 10월 14일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내려갔다. 한편 백선엽 교통부 장관도 10월 14일 오후 천안권교에서 일어난 버스 열차 충돌 사건으로 나라의 기둥인 학생들의 많은 희생자를 낸 데 대해 교통 책임자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며 특히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고 말하고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준배 철도청장도 이날 백선엽 교통장관실을 찾아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이번 수학여행버스 열차 추돌 참사를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로 버스 한 대에 70여 명을 탑승시킨 것이 큰 잘못이며 단체로 여행하는 버스에는 학생들을 보살펴야 할 담임 선생은 물론 인솔교사도 한 사람도 타지 않은 채 학생들의 무작정 운전사에게만 맡겼던 사실이 가장 문제점으로 소풍 또는 수학여행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차가 선도차였는데 교사들은 이 차에 한 사람도 타지 않고 모두 맨 뒷차에 몰려 타고 오가다 이런 참사를 빚은 것이다. 둘째는 차량이 빈번한 건널목의 시설을 미비한 채로 오랫동안 방치해온 철도청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사고 건널목은 전에도 자주 사고가 난 지점으로 심한 커브길이며 천안 방향으로 왼쪽에 2층 정미소 건물이 있어 이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자동차들이 이 장애물에 가려 서로 잘 살필 수가 없는데도 철도청은 건설부와 타협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건널목 시야 정리를 해오지 않았고 철도청은 예산 부족을 들어 교차로는커녕 간수의 배치나 차단기 설치도 주저해왔고 교통부는 건널목 개선 예산을 철도 영업부진을 이유로 1,600만 원으로
반으로 삭감하여 이 건널목도 수년째 그대로 간수와 차단기가 없는 3종 건널목으로 방치했다. 셋째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운전사가 57세 고령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운전사 적성검사에 차질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법적으로 대형차 운전사는 최하 25세, 소형차는 21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더 침착하다는 이유로 운전사의 연령 상한선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고를 계기로 운전사들의 연령 제한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진도해역에서 침몰하여 승선객 476명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 304명 중 안산 단원고 261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울부짖음이 생각이 납니다. 8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침몰 원인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진실이 언제나 드러날까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욱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없길 기원해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